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9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승절 기념 연설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설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왜 그동안 19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주 오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이던데요. 우선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그 날짜가 갖는 그 의미, 상징성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승절입니다. 69주년 전승절인데요. 북한이 이제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하죠. 한국전쟁을. 여기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보통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병대회와 요즘은 같이 연동시켜서 이제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이제 제국주의 또 미제국주의에 대한 일종의 성토, 비난, 이게 이제 주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예전과 그 동일한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떤 대미 메시지들이 이제 나올 것을 봤는데 예.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긴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크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반제 반미 정신을 강화하겠다. 또 대남 대적 정신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내 메시지로서는 주민들에게 어떻든 이 전승절의 상징성을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적대성들을 좀 더 고취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 새로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이거 상당히 키우는 그런 어떤 내부 결속의 메시지가 이제 하나의 큰 의도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게 대외적으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 두 개의 차원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크게 뭐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예. 이 메시지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아주 간만에 굉장히 한 2년 반, 3년 가까운 그 시간 안에, 예. 그 시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자신의 입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변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그 특별한 이제 비난을 상당히 삼가해 왔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대미 발언을 해왔고, 특히 이제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특히 이제 대내 매체를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사라지다시피 했던 상황이었고, 네네. 뭐 미국에 대한 비난 역시도 사실상 어떻든 그 대외 선전 매체에서 일부 최근에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자가 이제 대미 메시지를, 특히 이제 비난 메시지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그 한국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제 내용을 채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최근 그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구체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남조선 정권, 군부 깡패,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거친 호칭을 사용했다는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한 2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사실상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그 비난을 해왔지만, 네.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대내 매체까지 포괄하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도부, 그리고 지도자 자체는 사실상 비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공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언급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잘라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이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선제 타격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아주 격한 비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거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문맥상에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조금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네네. 상당 부분 좀 방어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어떻든 미국과 상당 부분 공조를 해서 어떻든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고 선제 타격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무기 개발이나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 전략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전쟁 연습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한국형 삼축제기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 무기인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과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내적으로는 위협감이나 조바심을 오히려 갖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더 이상 도를 넘는 짓을 하지 마라. 그 위험을 자초한 짓을 숙고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게 약간 조건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선제성, 먼저 공격하겠다는 선제성보다는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호전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인 맥락은 상당히 조건부 또 방어적 태세. 네네. 여기에 상당히 꽂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공세성보다는 방어적 태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읽혀진다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2달 반 정도를 지켜보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네. 그것이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제 일단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그 북한 내에 관련 부서들이죠. 군부, 그다음에 관련된 대남 부서들 모든 곳이 다 여기에 이제 맞춰져서 사실상 이제 카드들을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일단 이 말이. 그래서 기조와 어떤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향후에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자신들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하나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발언 보니까. 근데 지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과거에는 불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우리 국방부가 이름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외무성은 또 별도로 제2의 조선전쟁 그러니까 제2의 6.25로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로 들어설 가능성 없습니까? 예.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올해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특히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굴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상당히 조절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네. 2017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017년까지는 3, 4월에 있는 키 리저브하고 폴 이글, 여기에서도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이제 병력이 동원되고,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방식을 갖고, 또 8월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역시도 굉장히 대규모로 했었고, 예. 특히 이제 2017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동해상, 태평양상으로 전개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미국이 강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참수작전 얘기도 나왔고. 맞아요. 기억나요. 미국 본토 내에서는 북한의 어떤 시설물을 가상으로 세워놓고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압 또는 거기에 대한 타격하는 훈련까지도 이제 치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인데 이제 거기에 사실상 준하는 소위 그 당시에 2010년까지 했던 한미연합 훈련의 어떤 규모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아마 이제 한미가 갖고 있는 아마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에는 그 2017년 수준에 준하는 아마 규모의 한미연합 훈련이 기동훈련을 수반하는 훈련이 아마 이제 전개될 것을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든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규모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전략자산의 수준이 뭐 예를 들면 항목급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전략자산들이 전개되는 방식이 될지 이제 그 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전개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시즌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전, 그러니까 그 한미연합 훈련 사전에 약간 경고성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했던 빈도수의 행동은 뭐냐면 그 훈련의 거의 말미쯤 또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접근 소위 말해서 항모가 전개된다든가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라는 이제 그 반접근 능력을 보여주거나 거기에 대한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일제 포사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맞대응 훈련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무기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긴장감들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조금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당장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예. 준비가 돼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의 타이밍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 북한이 그 핵실험 그 준비 정황을 보여줬던 거는 상당히 미국을 압박하거나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용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예. 실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입장, 또 중국의 상황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11월에 있는 중국의 당대회, 이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과연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어떻게 풀려가야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장의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장님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미 관계 어떻게 풀릴지 이거 큰 관심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보면 조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연설은 북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 발언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라는 그 응답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준비돼 있고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 특히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내용이라면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 발언을 다시 환기시켰다라는 것은 어떻든 접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남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강경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미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정한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